개인 계정으로 사업적인 욕심을 내선 안 되겠죠. 다만 개인 사업자들의 입장에선 사업을 소소한 일상으로 표현해가면서 팔로워들과 교감을 해가는 것은 괜찮은 방법입니다. 페이스북 운영진 입장에서도 뭐라고 할 바가 못 되죠. 즉 본격적인 비즈니스로서 페북을 이용한다면 페이지로 해야 되겠지만 페이지를 보완하는 툴로서 또는 개인 계정을 처음부터 제품 관련 친구들로 모아서 나중에 페이지로 옮기고 싶을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참고로 개인 계정으로 상업적인 활동이나 너무 대놓고 광고 활동을 한다면 페북이 싫어할 것은 당연하겠죠. 약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잘못하면 강퇴당하거나 페이지 계정으로 전환될 수가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소한 인간미와 유익하고 재미진 제품 콘텐츠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쌍방향 소통한다는 페북의 채널 성격상 페이지라는 채널 자체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더구나 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광고성으로 게시하는 경쟁 페이지도 엄청나고요. 그렇다고 고객들의 자발적인 소위 조댓공, 좋아요, 댓글, 공유 등의 이런 쌍방향 소통도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게다가 유료 광고를 유도하기 위한 도달률 감축이라는 페북의 운영 정책상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 역시 매우 성공한 사례가 되겠고요. 좋은 페이지의 성공 사례인데 많은 기업들의 페이지를 보면 좋아한다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몇십 명, 몇백 명 수준인 대기업도 허다합니다. 이럴 경우 그냥 방치해두면 브랜드 이미지 손상시키기에 딱 맞춤이죠. 네, 저 회사는 뭐 어떻게 기업 페이지가 저 정도 숫자밖에 안 되지? 안 되겠죠, 이러면? 앞서 살펴본 대로 개인 계정이나 페이지에 광고성 게시글로 마케팅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돈 내고 광고하는 것이 속 편할 수 있습니다. 도달률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정확한 타겟팅을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광고비 예산이 있으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겠지만요. 다만 페북으로 광고한다면 100%그 효과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채널 특성과 고객 특성, 제품 특성에 맞게 광고비를 쪼개가면서 테스트해가는 그런 여러분의 발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얼핏 보면 타겟팅을 페북 시스템에서 해주는 것 같지만 어디까지나 고객 DB와 집행 그리고 결과 리포팅만 해준다는 것이죠. 기획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 역시 한 완구업체가 광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고민, 직접 자기가 발품을 팔면서 테스팅 해가면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의 고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페북의 마케팅 방법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할 만한 것은 이슈가 될 만한 제품 관련된 지독한 재미와 압도적 유익한 그런 컨텐츠를 활용해서 개인 계정과 페이지의 광고성 게시물을 활용하기를 추천합니다. 물론 광고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보완적으로 페이지에 이벤트를 한다든지 정식 유료 광고, 타겟팅 광고를 해서 페이스북의 고객 DB와 도달률에 기대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컨텐츠 마케팅이네요. 페북 채널 특성과 이용자 특성에는 사실상 광고라는 상업적 냄새보다는 재미있는 컨텐츠가 더 부합되니까요. 특히 이렇게 작은 인플루언서들이 퍼갈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 그런 컨텐츠면 더 좋겠죠. 페이스북 페이지로 마케팅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무료로 광고성 게시물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 속편하게 돈 주고 타겟팅 광고할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겠죠. 물론 돈만 있다면 둘 다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될 이슈는 역시 도달률입니다. 유료 광고물은 페북에서 어느 정도 도달률을 보장해 주지만 광고성 게시물은 지금 팔로워가 많은 페이지는 평균 5%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이렇게 돈 안 내고 스스로의 컨텐츠의 힘으로 도달을 하는 것을 유기적 도달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컨텐츠가 좋으면 바이럴로 이렇게 도달되는 조댓공이나 이런 공유를 통해서 도달되는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유기적 도달이라고 합니다. 자, 유기적 도달률이 감소하는 것은 페이스북의 의도적인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즉 물 관리를 통해서 막 이상한 그 콘텐츠가 많이 나돌므로써 페북에서 유튜브로 이탈하는다든지 그런 이탈률을 감소하고 또 광고주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우리가 냄새를 좀 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료 광고로 이제 유인하려고 하는 페북의 운영 목적도 현실적으로 있겠죠. 물론 페북에서는 이런 얘기보다는 채널 상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뉴스 피드 자리가 한정돼 있는데 게시물이 포화 상태라고 하니까 도달률이 어쩔 수 없이 자연 하락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변명 삼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마케터 입장에서는 광고성 게시물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 이 유기적 도달률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감점 요인, 유기적 도달을 하는데 감점 요인과 가점 요인을 제가 제시하니까 그 내용을 파악해서 한번 나중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기적 도달률을 개선하는 방법에서 두 가지 피해야 될 요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점 요인 지금 제가 서너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런 걸 했다고 무조건 감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감점 되게 되면 저품질로 인식이 되어서 다시 만회하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맨 먼저 요소는 좋아요, 댓글, 공유 같은 이런 참여 지향적인 내용을 구걸하는 그런 게시글을 페이스북이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숟가락 얹기형, 중요한 컨텐츠를 다른 플랫폼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갖고 와서 슬쩍 변형시킨 것들 있죠. 그리고 이런 게시물에 대해서 유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도 페이스북 로봇은 확인한다고 하죠. 그래서 스크롤을 확 내린다든지 신고를 하는 행위가 따르는 그런 것들은 점수에 바로 감점으로 반영된다. 그 다음에 게시물 옛날에 인기글로서 이런 게시물을 삭제하고 다시 변형해서 올리는 것도 옛날 삭제된 것도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다 확인이 된다는 거죠. 부적절한 용어. 그 다음에 게시물에 이제 링크를 건 것들, 링크를 통해서 링크 타고 보여지는 첫 랜딩 페이지가 역시 대충 만든 허접한 것이다. 그런 것들도 감점 요인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지향해야 될 요소들은 뭘까요? 예. 업로드 게시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아주 바쁜 그런 비즈니스 상황이나 기념일, 명절은 피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거를 이때 게시하면 감점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나중에 리포팅 되면은 언제 업로드된 시간별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잘 생각하면서 업로드 타이밍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게시물 작성 의도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게시물의 의도를 판단하는 정도까지 되었다. 즉 이 게시물이 일상 잡담인지 추천하는 용도인지 아니면 정보를 공유하는 용도인지 홍보인지를 글이나 이미지, 영상을 갖고 다 분석을 어느 정도 해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가능한 한 의도를 분명히 게시글에 달아야 된다. 그게 적합한 대상에게 도달하는 확률을 높인다는 거죠. 가능한 한 의도를 분명히 게시글에 달아라.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화질이나 해상도도 판단하네요. 허접한 화질, 막 복사, 캡처, 억지로 한 것들, 영상이 깨지거나 흐릿하게 이렇게 된 것들은 저품질로 인식되기 쉽다. 어차피 업로드 되면 다 압축이 되기 때문에 유저가 재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는 사례는 페이지의 그 광고성 게시글에 이벤트를 활용해서 성공적인 마케팅 목표를 달성한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위치 정보를 이제 활용해서 이벤트를 해당 지역의 그룹이나 페이지에 집중적으로 홍보한 그런 효율적인 마케팅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하시라고 한번 슬라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 얘기로는 생각보다 많은 페이스북 광고가 실패한다라는 실무적인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80% 정도의 광고는 기대 대비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20%의 성공하는 광고 제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페이스북을 세계 제1의 광고 대행사로 먹여 살려준다는 그러한 야근이에요. 즉 페이스북이 엄청 수익을 계속 거둔다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광고 수익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럼 페북 광고로 성공하는 이 20%의 제품들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 요인 중에 하나는 아마 테스트해가면서 효과적으로 집행해간다는 그 점에서 어떤 업체는 성공하고 어떤 업체는 별로 효과를 못 본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물론 테스트한다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충분 조건, 보장은 없지만 투자 비용으로 인식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테스트라고 찔끔 쓰는 것은 안 쓰는 이만 못하다. 그래서 많이 버릴수록 많이 얻는다. 그런 스탠스에서 한번 집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광고 캠페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활용 방안을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게시물에 행동 유도 버튼을 추가해서 사람들이 웹사이트의 특정 페이지를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팬 수를 늘리거나 페이지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라면 이런 목표에 적합한 광고를 게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광고를 게재해서 매장을 중심으로 특정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인사이트 그 탭에서 리포팅을 해주는 인사이트 탭에서는 페이지의 타겟의 관심사와 연령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페이지에서 한 행동, 이를테면 행동 유도 버튼 클릭 수 뭐 이런 것들을 행동에 관한 인사이트 정보와 게시물에 대한 참여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타겟층의 특성과 이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온라인 상태일 때 콘텐츠를 공유해야 페이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페이지 인사이트 탭에서 타겟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때를 확인해서 게시 일정을 정할 수도 있다. 이런 5가지 상황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과제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제출할 필요 없이 여러분 기말 과제 작성하는 슬라이드에 그냥 작성해서 넣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제출할 필요 없다는 거. 이번 주 과제는 뭔가 하니 4P 중에 프로덕트 부분을 여러분이 기획안을 작성해서 상품 컨셉을 기획해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 어디서 참고하느냐? 제 채널 안에 보면 마케팅 클래스 6의 아마존의 상품 컨셉 기획안의 비밀이라는 주제 제목의 영상을 시청하시고 여기서 제시하는 아마존에서 상품 컨셉을 기획할 때 2가지 방법을 쓴다고 해요. 그 내용, 보도자료 형태와 FAQ 형태를 여러분이 작성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지금 한국에서 신제품으로 런칭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 상품 컨셉 첫 번째 요건은 내일 신문기사에 내 신제품이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홍보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홍보성 기사 형태로 그 스토리텔링 그대로 기사 형태로 여러분이 톤 앤 매너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해야 될 것은 출시된 후에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 신제품과 관련된 예상 가능한 질문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뭐 이런 걸 FAQ라고 하죠. 네, 이런 내용을 FAQ를 다른 사이트를 한번 참조하시어서 미리 기획 단계에서 이런 걸 한번 작성해보는 그런 고객 관점의 컨셉 기획안입니다. 이 2가지를 여러분이 여러분 기말과제 지금 작성하는데 프로덕트 부분에 끼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양식과 분량은 별도 없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자율제량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처음에 히든 티처 부분으로 재밌게 만들어 본 그 출첵용 퀴즈 5개 중에 하나의 정답의 번호를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네이버 메일로 보내주시면 출석한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